그날은 외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낙골당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난 뒤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중에 아빠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작심한 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잘 보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왜요? 얘기라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외삼촌이 놀란 듯 물었고 다른 가족들 또한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빠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왜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막 엄마를 떠나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저남 야박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제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린 지금 막 엄마를 낙골당에 모시고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엄마를 낙골당에 모신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재산 얘기를 하다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저남 그렇게 흥분만 할 게 아니라 난 그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이런 불편한 얘기일수록 누군가는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 역할을 하기로 한 거고 말이야. 나도 물론 장모님이 돌아가신 게 마음이 많이 아파.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할 게 있는 거잖아. 매형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외삼촌이 더욱 흥분한 채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아빠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제가 보기엔 평소 아빠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남이야말로 내가 윗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대들고 있어? 잘 들어. 장모님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부턴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다들 내 말 잘 따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이 갈수록 아빠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아빠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렸어요. 아빠 그만해. 아빠답지 않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도 지금 이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너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아빠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놀란 채 아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놀란 모습으로 다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살아계실 때는 잘하는 척 그러고 있었던 거네요. 불쌍한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이가 착하다고 그러고 계셨네.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리 됐냐? 이래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 거구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저 세상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계시겠어? 세상 말세다 말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던 사이가 저러고 있으니 우리 어머님께서 어디 눈이나 제대로 감으시겠냐고. 외삼촌의 말에 외숙모가 방바닥에 주저앉더니 통곡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 또한 아빠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한 채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그런 우리를 상관조차 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자, 다들 잘 들어. 이런 일은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맞는 거야. 괜히 시간 끌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고모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발인을 마치고 오자마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우선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외숙모가 다시 아빠를 말렸는데요. 아니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다 정리하죠. 어차피 내가 다 뒤집어 쓴 마당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빠는 모두가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얼마 되지도 않는 외할머니의 재산에 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 모습은 정말 추악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아빠의 모습을 보며 이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더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빠의 또 다른 얼굴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빠를 다시 말렸어요. 아빠,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지금 가족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잖아. 힘들어할 게 뭐가 있어.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장모님께서 남긴 재산에 대해 말할 테니까 잘들 들어. 뭐야, 매형 설마 그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 거기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제일 연장자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다 알아봤어. 매형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던가요? 외삼촌이 아빠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처남이 더 잘 알고 있잖아. 지금 알면서 나한테 확인하려고 묻는 건가? 뭔 말이세요? 저도 대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이 다 알고 있겠어요? 그래? 그럼 처남은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내가 알아보니 장모님께서 살던 이 집이랑 농사짓던 땅까지 다 합하면 한 3억 정도가 되더라고. 그걸 세 집안이 정확하게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재산 분할하자고. 매형,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살던 집입니다. 땅은 그렇다 치고 집은 그냥 두시죠. 외삼촌이 눈까지 시뻘개진 채 아빠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두고 처남이 그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면 되겠구만. 처남이 하고 싶은 말도 그 말인 거지?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처남이 하고 싶은 말은 뭔데? 그냥 이 집을 그대로 두자는 말입니다. 굳이 집까지 처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이 집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내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 그럼 팔지 않고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다들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쉬던지 해. 그럼 되겠네. 아니,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이 집을 왜 매형 명의로 합니까? 그럼 처남 명의로 할 생각이라는 말인 건가? 아빠가 외삼촌에게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부모님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꼭 아들만 물려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 거기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딸도 엄연한 지분이 있는데 처남 명의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 내 명의도 싫고 처남 명의도 싫으면 그냥 셋이서 공동 명의로 하던지. 셋이요? 할 거면 매형이랑 나랑 공동 명의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세 명이서 공동 명의로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처제한테도 엄연한 지분이 있는 건데 처제를 빼놓고 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매형, 쟤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안 해줘도 돼요. 제가 알긴 뭘 한다고 그런 걸 해줘요. 해줘봐야 다 날려먹기만 할걸요. 거기다 쟤는 물어봐도 안 한다고 할걸요. 라며 외삼촌이 이물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모에게 물었어요. 처제도 공동명의 할 거지? 아빠의 말에 이모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모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가족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제, 괜찮으니까 말해도 돼. 근데 분명한 건 처제한테도 지분이 있다는 거야. 그건 처제 권리야. 내 말 이해했지? 네, 저도 공동명의로 할게요. 이모가 힘겹게 그 말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이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외삼촌이 버럭했어요.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니까짓 게 공동명의는 무슨 공동명의야? 처남, 처제한테도 엄연한 권리가 있는 거야. 방금 처제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처남이 왜 난리야? 그럼 이 집 그냥 팔아버리죠. 셋이서 공동명의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왜? 아까까지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라 안 된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면서 여기 몇 번이나 내려오겠어요? 외삼촌이 순식간에 말을 바꿨는데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 씁쓸함이 가득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빠가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이 집을 파는데 다들 동의하는 거죠? 그렇잖아도 이 집 살 사람도 알아봐 놨으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넘기면 되겠구만. 매형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와중에 그것도 알아보신 거예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런 집들은 팔기가 더 어려워서 미리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네,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 뒤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외할머니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가족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의 모습에 실망할 대로 실망한 저는 한동안 아빠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기 바빴는데요. 아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치 돈에 미친 사람 마냥 외할머니 재산에 욕심을 내는 모습에 큰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다혜야, 네가 아빠를 이해해줘야 해. 이해를 해주긴 무슨 이해를 해줘. 내가 보기엔 아마도 아빠는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잘 살잖아. 그럼 힘들게 사는 이모한테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굳이 그 돈을 다 챙겼어야 했어? 그것도 외할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꼭 그랬어야 했냔 말이야. 난 이번에 아빠한테 엄청 실망했어. 아빠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너 말 조심해. 네 아빠도 생각이 다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설마 엄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인 거야? 제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긴 한숨을 내쉬던 엄마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너 이건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네 아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말이야 네 외할머니 유언이었어. 뭐? 외할머니 유언? 무슨 유언? 당신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산 정리를 하라고 네 아빠한테 유언을 남기셨다. 외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건데? 제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외갓집은 외삼촌 부부 때문에 항상 잡음이 많았습니다. 엄마 말로는 결혼 전에 외삼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데 외숙모와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외숙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 시킨 모양인데요. 처음에는 외숙모가 가족들에게 그렇게나 잘하는 척을 하면서 가족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1년 동안 가족들에게 신뢰를 쌓은 외숙모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사실을 왜곡한 채 외할머니에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던 도중 외숙모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랍니다. 놀란 외삼촌이 외숙모에게 물었고요. 당신 왜 그래? 그게 말이야. 난 어머님이 참 좋은데 어머님은 내가 싫으신가 봐.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마음에 안 들긴 왜 안 들어? 아까도 음식하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짜증내시면서 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냐며 화까지 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난 도통 네가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까 된장찌개 간하는데 막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짜니까 짜다고 말한 것뿐이지. 근데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어머님, 제가 싫으면 싫다고 그냥 말로 하세요. 어머님 그러신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는 제가 점퍼 선물해드렸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건 너무 비싸 보이길래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기분이 나빴단 말이니? 외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숙모에게 물었다는데요. 어머님, 가족들 다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가족들이 있을 때랑 저 혼자 있을 때랑 대하는 게 너무 달라서 혼자 삭히고만 있었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정말이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엄마 혼자 계신다고 챙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아니야. 난 진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니까. 됐어. 난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나 엄마도 시어머니가 되니까 그냥 악덕 시어머니가 되는 거구나. 엄마한테 진짜 실망했어. 라며 외삼촌과 외숙모가 뛰쳐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외숙모가 가족들에게 너무나 잘했기에 우리 엄마조차도 외숙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채 외할머니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엄마, 올케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래. 엄마는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킬 거라면서. 나도 엄마한테 좀 실망스럽긴 하네. 대체 왜 그런 거야? 혹시 엄마도 올케가 아들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맏딸인 네가 이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어디 그럴 사람으로 보여? 이래서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가 보네. 세상에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래. 내가 억울해서 미치고 펄쩍 뛰겠다. 외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손으로 방바닥을 마구마구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외할머니께 물었다는데요. 엄마, 진짜 그런 적 없었어? 그럼 엄마 말로는 올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난 하늘에 맹세코 네 올케한테 그런 적 없다. 내가 뭐 한다고 그런 짓을 해? 최서방, 자네는 내 말 믿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자네는 알고 있지? 그럼요, 장모님. 저는 장모님 믿습니다. 장모님처럼 올곧은 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 역시나 최서방밖에 없구만. 난 진짜 안 그랬네. 외할머니와 아빠의 말을 듣던 엄마가 홀로 중얼거렸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올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근데 올케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참 알 수가 없네. 그 순간 아빠가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처남댁이 좀 그랬어. 뭐? 그렇다니 뭐가 그래? 아니 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내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보고 싶지 않아도 사람 관상이 한눈에 딱 보이거든. 근데 처남댁은 뭔지 모르게 조금 겉과속이 다른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좀 그랬어. 그런데 내 예상이 딱 맞았던 것 같네. 역시 우리 최서방 눈이 정확하다. 고맙네 최서방.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장모님 말씀 믿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외할머니가 눈물까지 훔치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외할머니는 맞사위인 우리 아빠를 가장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데요. 아빠도 외할머니에게 많이 의지한 채 참 잘했거든요. 외할머니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도 우리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외삼촌 부부는 두세 번 찾아왔을 뿐이었는데요. 외할머니는 그 두 사람에게 어떠한 기대조차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외삼촌 부부가 오겠다고 아빠에게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인데요. 장모님, 처남이랑 처남댁이 오늘 온다고 하네요. 뭐 한다고 와? 그냥 오지 말라고 해.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요? 그 인간들은 오지 말라고 하면 얼씨구 나고 더 좋아할 테니 그냥 오지 말라고 하게나. 보나마나 바로 알았다고 할 걸세. 그 인간들 얼굴 보면 내 명이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좀 편히 있다가 가고 싶네. 외할머니의 말에 아빠가 외삼촌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한 모양인데요. 외할머니 말씀처럼 두 사람은 바로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엄마 말로는 한참 나중에 외숙모의 이중성이 밝혀지고 말았다는데요. 홀 시어머니인 외할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싶어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그런 외숙모에게 그냥 놀아놨고 말이죠. 외숙모가 어찌나 여우 같았던지 우리 아빠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다들 깜빡 속아 넘어갔을 거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만행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엄마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 외삼촌 부부와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운을 떼던 엄마가 제게 외할머니 유언에 대해 말해줬는데요.
외할머니께서 우리 아빠를 붙들고는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최서방, 내 장례 치르자마자 바로 재산 분할해야 할 걸세. 안 그랬다가는 그 인간들이 뒤로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걸세. 나중에 소송이다 뭐다 하면 시끄러지고 그럴 거 아닌가. 그냥 바로 처리하게나. 난 자네만 믿고 가겠네. 부죽간 우리 막내딸도 자네가 잘 좀 보살펴주게나. 장모님, 처제가 걱정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걸요. 고맙네. 그래도 자네 덕분에 우리 막내딸이 사랑구실을 하고 사는구만. 처제가 내성적이라 그렇지 사람은 아주 진국인걸요. 이제는 아주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외할머니가 아빠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제게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줬거든요. 우리가 받은 그 유산하고 이모 몫으로 받은 유산이랑 합하고 그동안 이모가 모은 돈에다가 아빠 돈까지 더 보태서 이모 앞으로 집을 하나 사줬어. 뭐? 이모 앞으로 집을? 그래. 너도 알다시피 네 이모가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잖니. 그래서 집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때 그랬던 거구나. 엄마 몫까지 이모한테 재산 주려고? 안 그랬다가는 니들 외삼촌 외숙모가 니들 이모를 잘도 챙겨줬겠다. 아마도 우리가 관심 없다고 하는 순간 지들 앞으로 다 빼돌렸을걸. 하긴 그렇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시리 아빠를 오해하고 있었네. 아니야. 엄마도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제서야 아빠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오로지 이모의 앞날만을 걱정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 이모는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이모는 아주 오래전에 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 뒤 열심히 치료도 받고 했지만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모는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면서 걷곤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내성적인 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 가족들과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외삼촌 부부와는 아예 대화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요. 그 사이 아빠가 이모 명의로 구입해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아빠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외삼촌 부부가 무슨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말아먹은 모양인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땅 사기를 당했다나 뭐래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암튼 많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재산을 다 말아먹고는 처가살이를 하는 모양으로 웬일인지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엄마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자 외삼촌이 이모를 떠올린 모양인데요. 아마도 그때까지도 이모가 받아간 유산을 욕심내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외삼촌이 순진하기만 한 이모에게 물었다네요. 잘 지내냐? 너 그때 엄마가 남긴 유산으로 뭐 했냐? 그걸로 형부가 집 산다고 가지고 갔는데 난 잘 몰라. 뭐? 네 돈으로 매형이 집을 왜 샀어? 그럼 네 돈으로 매형 집을 샀다는 거야? 형부 집이 아니고 내 집을 산 거지. 뭐? 네가 집을 샀어? 어디다 샀는데? 몰라. 경기도 어디에다 샀다고 하던데 형부 말로는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형부가 나 이제 부자라고 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산 집이 엄청 올랐다는 말인 거지? 근데 그 유산 받은 거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집을 산 거냐? 형부가 돈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샀지. 아무튼 나도 잘은 몰라. 언니랑 형부가 다 알아서 한 거거든. 이모가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을 한 모양인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외삼촌과 외숙모가 신이 난 채 급히 이모를 만나러 왔다네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모한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꽤 값나가는 선물까지 사주면서 이모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한 것 같았어요. 물론 순진하기만 한 이모가 신나서 밥도 다 얻어먹고 선물도 다 받았고 말이죠. 외삼촌 부부는 한 달가량을 이모에게 공을 들이다가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봐. 너 지금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아? 결국 그래서 돈 많이 번 거잖아? 그렇지. 형부가 그러는데 그 아파트 엄청 올랐대. 나 이제 부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면 몇십억은 우습게 벌 수 있어. 몇십억? 진짜야? 그래. 나도 지금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 근데 나 혼자 돈을 벌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동생이 네가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가족이니까 알려주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런 정보 쉽게 알려주지도 않아. 생각해봐. 투자했다가 몇 년 있으면 몇십억씩 버는 건데 이런 고급 정보를 누가 막 그냥 주겠냐? 진짜 대박이긴 하다. 근데 오빠는 얼마나 벌었는데? 우린 지금 기다리는 중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도 얼른 대출 받아서 여기다 투자해. 내가 은행도 같이 가줄 테니까. 외삼촌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모에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모가 외삼촌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네요. 오빠, 내가 보기엔 오빠 완전 사기당한 것 같은데? 뭐?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무슨 사기를 당해? 형부가 나한테 그랬거든. 누가 막 찾아와서 몇십억씩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건 다 사기꾼이라고. 돈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 내가 보기엔 오빠도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얼른 잘 알아봐. 그거 다 사기꾼들이 그냥 하는 말이래. 근데 오빠도 참 답답하네. 내가 뭘 답답해? 아니 그렇잖아. 형부 말에 따르면 투자해서 막 몇십억씩 벌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우리 집에 있는 별이도 안 믿을 거라고 했거든. 뭐? 별이가 누군데? 별이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야. 근데 별이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 근데 오빠는 별이보다 머리가 나쁜가 보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믿고 돈을 그냥 막 투자했어? 우리 별이는 말이야. 누가 간식 주면서 가자고 해도 절대 안 따라가거든. 머리가 엄청 좋아. 근데 내가 보기엔 오빠가 별이보다 못한 것 같네. 오빠 어떡하냐? 내가 보기엔 완전 망한 것 같은데? 너 그동안 말이 많이 늘었다. 아, 그건 형부가 맨날 이런저런 거 다 알려줘서 그런 거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난 그런 거 관심 없거든. 잘 생각해봐. 내가 설마 너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형부가 그러는데 세상에는 별이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대. 근데 오늘 보니까 오빠도 별이보다 못한 것 같아서 난 그냥 가려고. 뭐? 이게 어디서 강아지랑 나랑 비교를 해? 어쩌나 하루아침에 몇십억씩 번다는 게 말이나 되는 말이야? 내가 형부 공장에서 일하고 한 달에 350만 원씩 받고 있거든? 근데 그것도 형부가 몰래 매달 용돈까지 챙겨줘서 그 돈 받는 건데 요즘 어디 가서 일하고 200만 원 받기도 힘들거든. 그니까 오빠 말이 완전 잘못됐다는 말이야. 너 거기서 350만 원씩이나 받고 있어? 응. 형부가 조금씩 올려줘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래봬도 나 형부네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도 넘었잖아. 내가 직원들 다 관리하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형부가 월급 말고도 보너스도 막 챙겨주고 그래. 이야, 너 진짜 많이 받는다. 아무튼 난 관심 없으니까 이만 가볼게. 야, 너 그냥 가면 어떡해.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선물까지 다 받아 챙기고는 그냥 간다고 해. 그거야 난 밥 사주니까 그냥 밥 얻어먹은 거고 선물 준 거니까 받은 거잖아. 내가 사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리고 내 집이 맞긴 한데 그거 언니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뭐? 공동명의? 너 진짜 한심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형부 말로는 땡파리들이 달려들까봐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 라며 이모가 그곳을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 외삼촌이 이모에게 접근했던 그 순간부터 이모가 우리 아빠에게 다 말을 했다는데요. 아빠가 이모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말까지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결국 외삼촌이 아빠한테까지 찾아와서는 혹시 자기 일자리도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모가 꽤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말에 혹했던 모양이었어요. 외삼촌뿐만 아니라 외숙모까지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물론 아빠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내쫓다시피 했고 말이죠. 처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동생 등을 쳐먹을 생각을 해? 처남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공장에 지금 자리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등 쳐먹긴 누가 등 쳐먹었어요. 저는 진짜 괜찮은 투자 자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투자 잘해서 몇십억씩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라고 라는 말만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외삼촌 부부가 멋씹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말이죠. 먹고 사는 게 힘들긴 한 모양으로 둘 다 얼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모가 사고 후유증으로 말도 잘 못하고 외삼촌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으니 여전히 그럴 줄 알고 찾아온 모양인데요. 아빠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이모도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나름 경력이 돼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 말도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모를 도와주기 위해 엄마 아빠도 피나는 노력을 했고 말이죠. 현재 이모는 그 누구보다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아주 뿌듯해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문득 얼마 전 외삼촌과 외숙모가 찾아오면서 옛날 일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외삼촌과 외숙모의 모습에 씁쓸한 마음만 드네요.